안녕하세요. 어제 지난주죠? 한미약품이랑 OCI 홀딩스랑 합병을 한다 그래서 지금 한미사이언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왜냐하면 한미사이언스가 지주사기 때문에. 어, 한미약품은 별 이동 움직임이 없고요. 왜냐면 뭐 합병한다고 해서 이 회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대로고, OCI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OCI는 오히려 떨어졌고, 근데 한미사이언스는 왜 올랐느냐? 그거죠. 지금 경영권 분쟁이 또 일어났죠.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송영숙 이 엄마랑 그 다음에 임주연 딸이랑 이렇게 해서 한 편, 그리고 장남이 차남이랑 한 편일지 안 편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편. 그 지분이 사실 똑같아요. 둘이 이렇게 보면. 그리고 신동국 아저씨가 12%, 이 아저씨가 키맨이고. 그래서 보면 음, 그 엄마랑 그 딸은 상속세 마련 뭐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이사회도 장악된 상태에서 팔았는데, 장남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오늘 이렇게 차트가 긴가민가 하다가 오늘 올랐는데, 그냥 뉴스를 간단하게 보면 이게 먼저 나온 뉴스인데, 약간 이 뉴스가 조금 잘 썼더라고요. 근데 좀 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대충 썼으면 이거 돈 받고 썼구나 하겠는데, 취재를 해서 쓴 내용이더라고요. 송영두 기자가 썼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뭐 장남이 가처분 신청을 해봐야 기각이 된다. 그러니까 OCI 그냥 팔린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고, 여기서 뭐 OCI 홀딩스는 한미 최대 주주가 된다. 무산 가능성은 없다. 뭐 사실 저도 결국은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이게 한 4시 정도에 나온 뉴스인데, 뭐 여기서 이 기사의 뉘앙스 중에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지분 중에 아까 그 누구죠? 송 회장이 있는데, 그 회장이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키가 갈리는데, 이 기사에서는 그 송 회장이 이제 그 신동국 회장이 송 회장 쪽이다. 그러니까 파는 쪽이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예전에도 송 회장 편을 좀 들었다. 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그 한미 헬스케어 흡수합병 할 때 송 회장 측에 힘을 실어줬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이 기사만 보면 뭐야 이거 경영권 분쟁 뭐 시작부터 끝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거기 한국엔 캠퍼니처럼. 얘도 이게 한국 타이어 관련 경영권이었는데, 얘는 언제죠? 지지난달이구나. 이때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는데, 얘는 정말 택도 없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50%가 넘는데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올랐었죠. 근데 한미사이언스는 거의 뭐 30%, 30%, 50%에 서로 5대 5에 가까운 상황이니까 당연히 분쟁이 세게 일어났고. 근데 오늘 한 5시쯤에 나온 뉴스는 장남이 이제 직접 인터뷰를 했죠. 아까 그 뉴스는 기자가 쓴 거고, 다시 나온 뉴스는 장남이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한테 계약서도 안 보여주고 이사회가 마음대로 결정했다. 회사 지분을 파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다. 아주 지금 강경하죠. 그 강경하다는 거는 내일 또 뭐 모르겠죠? 뭐 결과는 사실 OCI 쪽으로 갈 거라고 보지만, 지금 아주 강경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여기 차남이랑 공감을 하고 있고, 한양정밀 아까 신동국 회장이 키맨이라고 했죠.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신동국 회장이 지금 아마 입장을 잘 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최대 수혜자가 될 거거든요. 이 싸움에. 결국 이분은 팔테고 둘은 싸우겠지만 결국 최대 수혜자는 신동국 회장이다. 그래서 뭐 차트를 보면 차트를 볼 것도 없죠. 사실 경영권 분쟁이 일단은 지금 살아있다. 그래서 지금 시외에서도 상한가가 안 풀리고 있고 좀 세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안 좋은 점도 있죠. 예를 들어 지금 시총이 이미 4조예요. 너무 무거워서 이게 어디까지 갈지 사실 전혀 가늠이 안 되고요. 아무리 무거워도 근데 경영권이 붙으면 일단 한 일주일에서 한 달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까 그 보셨듯이 한엔 한국앤컴퍼니 이런 것도 얘도 조단위였는데 올라가서 한참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작년 초에 좀 오래 끌었던 거는 SM 같은 거. SM도 보면 SM도 여기 보면 뭐 조단위였지만 그냥 막 상한가 막 날아갔죠. 상한가 막 두 번씩 하고 공개 매수 13만 원에 한다 그랬다가 이쪽에서 16만 원에 한다 그러니까 또 올리고. 근데 요게 또 다른 게 뭐냐면 이때는 카카오나 SM이나 둘 다 이제 서로 돈이 있어서 공개 매수를 한다고 했는데 한미사이언스는 달라요. 이거는 파는 쪽은 돈이 있는데, 그러니까 OCI 쪽은 돈이 있어도 공개 매수가 가능한데 장남 쪽은 가진 자산이 없어서 공개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남이 먼저 공개 매수 신청 같은 건 하지 않을 테고, 만약에 장남이 진짜 우호지율을 많이 끌어들였다 그러면 OCI에서 공개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오른 거고. 그리고 공매도 같은 걸 보면 공매도 사실 없어요. 없는 수준이에요. 순잔고가 50만 주 정도? 금액으로 치면 180억 정도. 조단위 회사에 비하면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내역을 봐도 거의 없죠. 없고 업팅룰 예외예요. 업팅룰 예외라는 거는 이제 ETF나 선물 같은 데서 매수 받쳐둔 호가가 체결돼서 그걸 해지하기 위해서 공매도가 그 업팅 공매도를 친 거기 때문에 사실 양쪽 포지션을 다 들고 있는 거라서 얘들은 손익이 없다. 그냥 수수료만 먹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올라도 쇼커버링 같은 거 없다. 왜냐하면 오르면 매수한 포지션 오르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뭐 공매도 쇼커버 하는데 뭐 그런 건 필요 없는 소리고요. 하지만 이제 이게 사실 제일 또 안 좋은 거 하나. 그러니까 좋은 거는 말했죠. 좋은 거 이제 싸움이 붙었다.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게 제일 더 센 거고 안 좋은 점은 보면 상한가를 바로 딱 못 가고 이게 여기서 오지게 샀어요. 사람들이 개미들이 키움이 이 사람들 다 영원히 먹여줄 것인가? 그거는 사실 없죠. 그러니까 내일은 먹여줄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사실 모르겠고 또 내일 또 이게 제가 주가를 얘는 예측하기 힘든 게 내일 시작가가 엄청 중요해요. 만약에 내일 시작가가 뭐 5% 10% 만약에 빠지고 시작했다. 그러면 그 매수 심리가 확 죽어서 다 던지거든요. 다 던지고 되고 막 오른다. 올라서 시작한다. 그러면 경영권 분쟁 뭐 10만 원 가자 이러면서 막 더 살 테고 내일 아침에 시가가 참 중요할 것 같고 지금은 일단 상한가가 갇혀 있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 보고요. 내일 만약에 뉴스가 안 나왔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또 오히려 살 기회가 될 테고.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좀 시간이 갈 것 같다. 여기 위에서 좀 놀 것 같다. 라는 게 의견이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 끝나면 결국은 빠진다. 결국은 천천히 계속 빠져서 다시 39,000원으로 내려갈 테니까 잘 여기 흔들 때 잘 빠져나오고 뭐 더 올라가면 잘 먹고 그럴 게 좋을 것 같네요. 이게 보면 SN 같은 것도 그렇죠. 한번 이 경영권 승계 여기 물리면 몇 년 동안 고생하거든요. 그때 잘 나와야 된다. 마지막으로 한진칼도 보고 갈게요.
지분 싸움 하겠다 이게 가장 그 센 이슈 중에 하나라서 그때 물리면 답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도 한진칼도 지분 싸움 할 때 2020년 오랫동안 싸웠죠. 주봉이니까 몇 달이냐? 몇 달 동안 이렇게 했지만 결국 여기서 물리면 3년을 쉰다. SM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SM도 지분 싸움에 좀 물리고 나서는 여기 뭐 JYP 많이 오르면 같이 올랐지만 결국 또 물렸다. 얘도 한 몇 년 날아갔죠. 여기서 물리면 얘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 오를지 여기까지 올지 여기까지 올지는 더 오를지는 알 수 없지만 물리면 한 3년 맛이 간다. 그렇게 보네요.